안녕하세요. 사주읽기입니다. 오늘은 이모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는 신자진 삼합을 하죠. 신금 지장간에는 무임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에 녹을 이룬 경금이 이제 갓 드러난 임수를 생하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신자진의 생지로 임수가 장생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되죠. 그리고 해월에 임수는 녹을 이루고 가장 강해지죠. 그러면 해 중에는 갑목이 장생을 합니다. 그래서 임수가 갑을 키우는 그런 계절이 해월이 되고요. 그리고 자월이 되면 자중에는 임수라는 응집하는, 응축하는 기운이 가장 강한 그런 계절에서 발산을 의미하는 개수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아직은 응축하고 응집하는 기운이 강하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봄을 향해서 나가겠다는 그 의지가 이제 자월에 동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진월에 이르면 진중에 중기의 개수가 있죠. 신자진 수삼합을 마감했기 때문에 수기의 음질인 개수가 신자진 삼합을 마감한 걸 이제 알려주는 그 의미로 이제 신자진 수삼합이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삼합이라는 건 이렇게 경금이라는 금에 의해서 강해지고요. 점점 강해진 수기는 해월에 가장 강해진 다음에는 나무를 키우는, 목을 키우는 그런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금, 수, 목의 흐름으로 이 진토가 지난 다음에 이제 사화가 되잖아요. 사화월부터는 화기가 강해지는 계절로 목기는 화를 키우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리고 화기는 다시 금을 키우는. 그래서 이렇게 천간의 글자들도 지지의 공간을 지나면서 기운을 생함을 받고 그리고 자신이 강해지면 또 다음 기운을 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은 돌고 도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런 임수가 오화하고 짝을 맺고 있습니다. 오화는 인호술 화삼합의 왕지입니다. 그렇다는 건 임수가 신자진 삼합을 하는데요. 이 오화라는 건 임수의 신자진 삼합을 벗어난 그런 계절이죠. 사오미가 임수의 삼합을 벗어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 임수 자체는 사오미에서는 자신의 기운이 약한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렇다는 건 임수의 성향은 응집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이 사오미에서는 응집하는 기운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요. 만약에 임수의 응집을 도와주는 글자가 없다. 응집하는 기운 자체를 응집하지 못하고 발산하는, 그리고 임수가 자신의 기운을 더 써야 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화 지장간에는 병기정이 있잖아요. 병화의 빛을 기토를 통해서 정화라는 열로 바꾸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러면 임수는 응집하는 기운인데 제대로 그 기운을 쓰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 되고요. 그리고 구조 자체가 강한 화토에 의해서 임수가 더 힘들어진다고 한다면 임수는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지궁 오화의 시기인 37에서 45세 사이에는 정신적인 방황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는 맞지 않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 오화의 시기에 더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 공간을 떠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임수가 자신의 정신적인 걸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종교나 철학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내부로 들어가서 연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수에 응집하는 기운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 이 오화는 임수에게 있어서는 재성이기 때문에 일지궁 오화의 시기에 이르면 물질을 추구하는 사업의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오화는 동물로 말이잖아요. 그래서 말은 굉장히 활동성이 강한 그런 동물이거든요.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잠도 서서 잘 정도로 굉장히 정력이 강한 그런 동물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오화의 시기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고요. 이걸 이제 직업적으로 쓴다고 한다면 역마의 그런 모습으로 쓰거나 구조적으로 임수가 분산되는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방황의 그런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이모일주가 봄에 태어났다고 한다면요. 봄은 이제 목을 키우는 그런 계절이죠. 그러면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봄에 나무를 키우는 구조로 연이나 월에 수기가 충분한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요. 만약에 연월에 수기가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이 임수가 나무를 키우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자수성가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키운다는 그 의미가 이제 교육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의류 관련 업종에서도 종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름에 태어난 이모일주라고 한다면요. 임수는 신자진 삼합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오미는 임수가 자신의 삼합을 벗어난 그런 공간으로 화기가 강한 공간에 임수는 수기를 공급하는 그런 모습이 돼요. 이 더운 공간에 자신의 이 수기를 공급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주는, 그러면 희생하고 봉사라는 그런 덕목이 요구되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임수 입장에서는 주변 화기가 강하기 때문에 화기 입장에서는 이 임수로 인해서 그 공간이 좀 시원해질 수는 있지만 임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면 임수에게 금수가 보충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임수 입장에서는 방황의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너무 덥기 때문에 그 공간을 떠나서 이제 다른 공간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겠죠. 그러면 일지궁은 배우자 궁이고요. 배우자 궁이 강한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대운이 가을인 금의 계절로 흘러야지 임수 입장에서는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많은 화기들이 할 일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금으로 흐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 태어난 이모일주라고 한다면 가을은 금의 계절입니다. 그러면 일지궁 화기로 금을 키우고요. 그리고 일간으로 이 금을 받아들이는 그런 구조가 된다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지궁이 할 일이 생기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대운이 여름으로 흐를 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금기를 익혀서 임수를 향하게 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여름으로 흐르는 그 구조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겨울에 태어난 이모일주라고 한다면
수기가 강한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임수 입장에서는 정체성을 갖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이 오화 입장에서는 월의 수기하고요, 또 임수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시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대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일지궁이 좀 힘든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많은 수기를 목으로 빼주는 대운이 봄으로 흐르면 일지궁이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목생화로 일지궁에 힘을 보태주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봄으로 대운이 흐르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모일주 사주를 가지고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년 개축월 이모일이고요. 아마 사주풀이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건모 씨 사주입니다. 현재 정미대운을 살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이 정미대운이 작년 기해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주 구조를 보면요. 정임합하고 오미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중간 월에서 개축이 정개충을 하고 충미충을 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정임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통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미합은 육합입니다. 육합 중에서 가장 강한 육합이 오미합하고 자축합이거든요. 대운에서는 전체적으로 금하고 토운으로 흘렀어요. 그 월에 축토에 금을 계속 공급해서 수기를 키우는 그런 구조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가 화, 금, 수 구조로 흘렀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화, 금, 수 구조에서 가수가 굉장히 많아요. 김건모 씨의 경우도 창법이 굉장히 독특하고 가수로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높고 재능도 많은 그런 모습인데 문제가 이렇게 정임합과 오미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미대운이 오면은 그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김건모 씨가 혼자 살았죠. 결혼을 안 하고 계속 미혼이셨는데 이제 대운에서 정미가 오니까 정화는 정제고요. 미토는 그냥 토이기 때문에 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해묘미를 마감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미 대운 자체가 의미하는 게 이제 결혼을 의미하는 그런 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이 중간에 이제 개축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만약에 개축이 없고 이 정미대운이 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데 그 대신에 또 정미, 임오가 합을 한다고 한다면 이 임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산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드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개축이라는 월이 임수에게 힘을 보태주기 때문에 이 오화의 시기에 임수 일간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체성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요. 이렇게 대운에서 정미가 왔기 때문에 정임합, 오미합을 하려고 하는 이 기운 때문에 개축이라는 월이 상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월이라는 건 부모 형제궁 그리고 사회궁을 의미하죠. 그래서 작년 기해년에 그러한 일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기해년은 충미충이 일어나고요. 오미를 하려고 하고 또 오축도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지지로 해수가 와서 자신이 정임합을 하려는 그 의지가 현실화되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천간으로는 기토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정관을 의미하는데요. 이 정관이 의미하는 발을 이 대운에는 관제구솔로 쓰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 기해년에는 정임합, 오미합 사이에서 상하는 개축의 모습 때문에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본인은 그 전에 문제, 그러니까 일단 이 정미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지궁 5화의 시기는 임수 일간 입장에서는 여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5화는 육해의 기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는 그 모습이 아마 정확하게는 꼭 이렇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뭔가 그 과거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현재 구설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 기해년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결혼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경자년 역시 일지궁이 좌우충을 합니다. 지지로 겁재가 왔기 때문에 쟁제의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고요. 천간에서도 정계충이 드러나는 그런 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법적인 문제로 구설이 아직 끝이 안 나고 좀 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미 기해년에 결혼은 좀 연기를 한 상태고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경금 편인이 자수 겁재를 끌고 왔어요. 그러면 일지궁 좌우충이 일어나기 때문에 배우자 궁 자체가 안정이 안 되는 모습이 됩니다. 만약에 결혼을 한 부부다라고 한다면 올해 이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운에서는 결혼을 하라는 그런 운이 왔는데 구조적으로 이 정임합과 오미합이 이루어지기에는 이 개축이라는 겁재가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이 정미 대운 자체가 구조적으로 일간 입장에서는 월하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오 간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개미 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